동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로 중국 업체들을 옥죄고 있죠. 특히나 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IRA 수정이 되면서 동박 업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동박이 수혜가 좀 클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400억 달러까지 6배 이상 늘어나는 시장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불과 1, 2년 뒤에 크게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눌림이 내려오는 종목도 있을 거고 지금 시작하는 종목도 분명히 보이죠.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지난 1년간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다고는 하나 최근 들어서 유독 눈에 띄게 상승한 종목들도 보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이며 2차전지 산업 내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 탑티어가 될 수 있는 종목이 한 두 개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이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좀 앞서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테슬라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에서 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흘러들었고 현재 실제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는 대주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실리콘 음극재를 테슬라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대주전자를 사용할 수 있어서 테슬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대주전자 재료의 차트인데요. 이 대주전자 재료가 모멘텀이 몇 가지가 있었죠. 우선은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실리콘 음극재, 탑재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재까지는 양산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모멘텀이 있어서 7만원, 8만원 부근에 있었던 주가가 16만원까지 2배가량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분들과 또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는 미리 선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지금 상황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대주전자 재료의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가치 투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대주전자 재료가 물론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적이 매년 좋아집니다. 작년에 1,800억이었다가 올해 2,500억, 그리고 내년에 4,100억, 그리고 5,400억. 영업이익단은 62억에 265억, 527억, 914억. 놀랄 만큼 큰 성과를 거두면서 성장하는 거는 맞는데요. 단기간에 대주전자 재료가 이렇게 크게 2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를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본 가치적인 측면으로 투자를 하기 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투자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에 필요한 구간에서의 매매 방법은 사실은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은 아래로 내려왔었을 때 21선이라든지 또는 중심선 또는 내지는 61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 이렇게 올라오는 이 세 구간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또 물론 21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형광색으로 보이는 요 선에서 중심선인데 이 중심선에서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초록색 선이 61선이고 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맞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맞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자리는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주식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냇물에 흐르는 낙엽 위에 올라탄 개미와 같습니다. 낙엽 위에 올라탄 개미가 그 시냇물, 그 냇가의 물의 흐름을 전환하거나 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러다 보면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군데의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튀어서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수급적인 측면 또는 어떤 이슈나 모멘텀적인 측면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자리를 잘 체크해 보셨다가 물론 21선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중심선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61선 맞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경험치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요 세 가지 자리에서 대주주자 재료를 좀 눈여겨보셨다가 매수 타이밍을 적절히 잡으신 이후에 수익을 좀 보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대전자 재료도 지금 일봉으로 봐서는 급하게 좀 올라섰던 부분들이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 주봉상을 보면 굉장히 큰 확인이 잘 됩니다. 이전에 6만원, 7만원대 있었던 대전자 재료가 1년선 부근에서 올라왔다가 눌림이 나오고 크게 올라오죠. 그러면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느 자리까지는 눌림이 와줘야, 그리고 눌림이 온 이후에 재차 큰 상승이 나와줘야 제대로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전자 재료 차트의 흐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동박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동박의 탑티어 종목이죠. 동박 쪽에서의 SK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좀 했죠. 네, 최근에 급등을 한 건 아무래도 동박 쪽 관련되어 있는 재료로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재료로 급등을 좀 했거든요. SK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도 하고 2차전지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SK온이 좀 빨리 치고 나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쪽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온이 살아나면서 치고 나가는 것보다 유리기판 쪽이 치고 나가는 게 조금 더 빨리 주가 회복이라든지 주가가 치고 나가는 거에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KC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바닥권 부근에서 SKC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8만원, 9만원 정도 부근에 있었던 SKC가 최근에 20만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한 2배가량 올라온 이러한 상황인데요. SKC가 올라오는 거는 유리기판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온이 좀 치고 나가야, 그래야 2차전지 쪽에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될 건데, 아직까지 SK온 쪽에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는 나와주고 있지 않고, 현재 SKC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기판으로 올라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2배가량 올라올 때 한번 쉬고 올라갔죠. 보시는 차트에서 올라오고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어서 SKC 같은 경우 눌림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번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눌림이 나온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이 재차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SKC의 눌림이 좀 가능한 구간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요 막대기, 가로 막대기가 어떤 거냐면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됐었던 그 구간을 가로 막대기로 저는 이제 표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가 한 14만원 내외의 가격대입니다. 요 가로 막대기가 있는 구간에 공교롭게도 요 선이 61선입니다. 요 초록색 선이 61선이고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거든요. 공교롭게도 61선과 볼린저 밴드 하단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구간에 겹쳐 있거든요. 이렇게 겹쳐 있죠. 겹쳐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한번 SKC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오늘 나왔었던 SKC의 이 장대 양봉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한번 고점을 찍고 20만원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8일 정도, 9일 정도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한 9일 정도 음봉으로 그리면서 내려오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2, 3일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2, 3일 구간 안에 시초가였었던 가격대 158,800원을 깨지 않아야 되거든요. 158,800원을 뭐 2, 3일이 됐든 한 일주일 안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다시금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 시초가를 깬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동그라미 구간, 이 구간까지 SKC는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밀린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재차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SKC도 전해드리고요. SKC가 지금 기업적인 어떤 펀더멘탈로 인해서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보다는 차라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SKC도 말씀드립니다.
동박 쪽에서 SKC뿐만 아니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동박에 대한 공격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 탑티어로 나서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도 좀 밝혔고 그로 인해서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신소재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재 기업의 어떤 도약을 진행을 하겠다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은 SKC보다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차트가 조금 더 매력적인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차트인데요. 우선은 기업에 대한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8천억의 매출이 나왔고 올해 1조 1천, 1조 3천, 1조 6천씩 기업의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18억, 393억, 1000억, 1400억씩 영업이익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좋은 기업의 실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지만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전에 있었던 고점 부근을 연결을 하면 고점을 이탈하려고 한번 터치가 나왔고 두 번째 터치도 이 자리 부근에서 나왔고 세 번째 터치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돌아 나갑니다. 돌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돌아 나가고 그러면서 1년선 부근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아랫단에 보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앞단의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 또 1년선 부근을 뚫고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런 자리들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1년선 부근이 지지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죠. 가장 이상적인 차트 모양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1년선 부근 아래에 있었던 주가가 어떤 추세라든지 또는 1년선 부근을 터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다가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1년선 위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번 1년선 부근을 한두 번 정도 지지를 받고 추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죠. 이 롯데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1년선 아래에 있었던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돌아나가는 자리를 확인만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바탕색이 파란색이죠. 그전에는 바탕색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저는 차트의 모양이나 흐름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색깔을 표시하는데 무슨 의미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이 진행이 되냐면요. 빨간색 구간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빨간색 구간은. 그런데 파란색 구간은 주가가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구간으로 차트의 흐름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아랫단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아랫단에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요. 그리고 바탕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위에 파란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상승 흐름이 1차례 나온 이후에 위에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나 떨어질 거야 얘들아 잘 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거든요. 현재는 주가는 좀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보시게 되면 1년선 부근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1년선과 같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60일선이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에 21선이 있는데 21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꺾이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판단을 할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현재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은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61선 내외 정도까지 구간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떨어져 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1선 부근까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떨어져 줬을 때의 위치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역시나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가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역시나 이제 동박 쪽에서의 SKC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대장은 분명합니다. 대장은 분명한데 업황이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또는 SKC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과 가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면서 1년선 아래에 있다가 거래량 터지고 돌아나가는 이런 종목을 찾으시게 되면 분명 수익은 여러분들이 크지는 않더라도 성공적인 투자가 분명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박 관련되어 있는 얘기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대주전자 제로하고 SKC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2차전지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과거에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주 등을 통해서 고통을 겪었다 보니 이런 기업들도 혹시 그처럼 하락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말씀하신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앞단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급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동박 같은 이런 기업들,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눌림이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지금 시작하는 그런 종목도 분명히 보이죠. 특히나 이제 동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를 좀 장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로 중국 업체들을 옥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발디딜 수 없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동박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미국 쪽에서 있을 거고, 또 특히나 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IRA에 대한 수혜가 동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수정이 되면서 동박 업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분명 북미 시장 쪽에서도 동박의 수혜가 좀 클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동박 쪽에서의 두 회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좀 눌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실리콘 응급제 쪽에 대주전자 재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023년부터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S&E 리서치를 통해서 불과 몇십억 달러에 해당하지 않았었던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2030년까지 400억 달러까지 6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거든요. 앞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시장의 규모와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빨간색 실선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2026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수요보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2026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1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뭐 동박도 물론 좋지만 실리콘 응급제 시장도 역시나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불과 1, 2년 뒤에 크게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흐름은 앞단에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정작 내가 매수한 에코프로, 포스코는 1년째 주가가 부진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현재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오르는 종목에 추가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 종목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가는 특별히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은 업황하고 투심이 같이 간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업황과 투심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고, 최근 들어서 뭐 장비주라든지 일부 또는 동박이라든지 아니면 음극재 쪽 관련되어 있는 한두 종목들이 좀 솔직히 튀었죠. 이 개별 호재로 튄 종목들은 업황과 투심이 같이 움직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언젠가는 좀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액 쪽에 있는 엔캠을 실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2차전지의 업황이 특별하게 개선되지 않고 투심도 살아나지 않았는데, 북미 쪽에서의 투자라든지 북미 쪽에서의 수혜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엔캠인데, 엔캠이 작년 12월서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한 7, 8만 원 정도 있었던 엔캠이 올해 39만 원까지 올랐었으니까요.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많이 오른 종목은 업황과 투심이 같이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정 구간 동안 떨어져 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7만 원, 8만 원대까지 떨어져 줄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는 않고 일정 구간까지 분명 떨어져 주고 거기에서 횡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횡보가 진행이 된 이후에 2차전지 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그리고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같이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1분기, 2분기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던 걸 기억하시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분명 아실 겁니다. 작년 1분기, 2분기에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소재 장비 업체들이 안 오른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개별적 이슈로 오른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제자리를 찾은 이후에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투심이 개선이 될 때 그때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셀단이라든지 소재 또는 장비 쪽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 줄 건데 그때 지금 올라와 있는 개별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그때 역시 어느 정도 자리를 찾은 이후에 같이 움직여 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장 앞선에 있는 셀 업체라든지 또는 양극재 또는 음극재 뭐 이런 쪽에 있는 대장주들을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대장주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이제 7월 5일 날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특강을 준비하는 건 2차 전지를 구체적으로 좀 종목을 지정을 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때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 또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종목뿐만 아니라 솔루션 또 전략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 더 나아가서 제 기법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7월 5일 8시에 특강에 들어오셔서 같이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